안녕하세요. 라쿨링구의 테일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동사 뒤에는 명사, 즉 목적어가 오고 자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는 얼르를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설명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있잖아요. 그 목적어를 우리가 보통 얼르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조금 거기에 탈피해서 좀 더 영어적으로 쉽게 뭔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장이 짧을 때는 괜찮지만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우리가 흔히 시험 문제, 모의고사나 다른 큰 장문을 읽어 나갈 때 뒤에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서 그 동사가 어떤 영향을 명사에 끼친다. 그 영향을 받는 대상, 그것을 목적어라고 배웠죠. 여기에 영어로 적혀 있는 것처럼 transitive verbs are followed by a nou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pronoun도 있고요. possessive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그냥 한국말로는 타동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가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명사, 대명사가 이럴 때 명사 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명사라고 했을 때 어떤 명사가 이렇게 오면 단순하게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이 오고, 그리고 또 정관사 the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possessive라고 제가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소유격 my나 you나 his나 her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명사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러면 왜 우리가 어나 on, 더를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단수라고 하면, 단수라는 개념이 오면 우리는 하나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apple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런 단수 명사가 오면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대상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개념, 머릿속에 그 사고라는 모든 포괄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앞에 관사를 붙여주거나 혹은 복수로 해줘야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그 구체적인, 그거를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콘크리트한 개념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명사 파트에 가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문을 살펴보면 he keeps the dog in the cage 이렇게 나오죠. he keeps the dog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는 앞에서 뒤로 갔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는 케이지에 강아지를 보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짧을 때는 he has a dog, 그 애는 강아지를 갖고 있는데 keeps it, 자, 이 dog을 대신해서 pronoun, 대명사라고 그러죠. it in the cag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명사, 여기 관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buy your bicycle? 어디서 너의 자전거를 샀니? 그래가지고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앞에 소유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유격하고 명사는 한 세트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buy your bicycle? 이렇게 나오고요. I'm looking for a new bicycle. 나는 새로운 자전거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Where did you buy yours? 여기 yours가 나오면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 그러죠. 너의 것, 나의 것 이렇게 할 때 그 소유 대명사로 이렇게 옵니다. 그 소유 대명사도 일종의 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keep이라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혹은 소유 대명사, 이런 팔품사 중에 성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동사인데 intransitive verb can be followed by nothing. 아무것도 안 온다는 이야기죠. or by a prepositional phrase or adverb로 나오죠. 전치사구나 혹은 부사가 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 다음에 오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주어에 대한 설명만 한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오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설명, 우리가 흔히 부가적인 설명, 부사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전치사구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고 이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게 뭐가 아무것도 안 오냐면 문장 성분이 아무것도 안 온다. 그리고 전치사구나 부사만 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문법 용어에 그렇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cried, 그녀가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었다. 근데 좀 더 부차적인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울었는데 he cries on my shoulder. 어깨에 기대서 울었다. 너무 서러워가지고 뭐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울었는데 she cries noisily. 굉장히 시끄럽게 울었다. 이래서 she cried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on my shoulder라는 전치사구 혹은 noiselessly라는 부사를 붙여가지고 부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I agree. 나 동의해. 동의한다. 그러면 뭐에 동의하는지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I agree 다음에 잘못 생각하면 너를 동의해. 그래서 바로 뒤에 you가 바로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I agree with you. with라는 전치사구를 써서 전치사를 써서 with you 이렇게 되고 I agree completely. 완전히 동의해. 이런 식으로 부사가 오는 구조가 되겠죠. 자, wait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wait라는 동사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어. 기다렸어 하는데 잘못하면 무엇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그러면 기다리라는 것도 그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을들이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예요. 우리가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어. 그래. 그 기다리는 대상이 뭔데? 이렇게 뒤에 for가 붙거나 저기 예문에서처럼 we waited for 2 hours. 2시간 동안 기다렸어. 혹은 we waited patiently. 굉장히 인내심으로 인내를 가지고서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어적인 감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문장 성분이 다 있어야 다 완벽하게 다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어를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목적어 없이도 대략 말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나라 말은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말했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주어가 없다, 뭐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뭐 다 알아먹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에 조금 예민한 언어예요.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동사가 없는 문장은 또 있을 수가 없고 또 오늘 배우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개념에서 특히 타동사 개념에서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다리게 돼요. 그 말 자체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타동사 뒤에 뭔가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가 영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Sometimes students make the mistake of forgetting the object. 자, 목적어를 까먹는단 말이죠. After transitive verb 다음에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his makes the sentence sound incomplete. 자,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unnatural in English. 영어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매우 어색해진다. 상대방이 뭔가 말을 더 기다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 방법 혹은 우리가 독해를 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타동사 뒤에 what을 붙이는 거예요. what.
what을 붙이면 그 what에 대한 대답이 바로 object,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I ate, 나 먹었어. what, 무엇을 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do what. 그래서 영어를 흔히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줄 때 이런 뭐 원어민 선생님은 동사, object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do what structu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o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 무엇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verb에 대한 대답 what을 해주는 게 바로 object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we bought, 우리는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 샀는데? bought what? 이렇게 이야기하면 we bought a car, 우리는 자동차를 샀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we bought a car, 우리는 자동차를 샀어. 이게 해석이 뒤에서 이제 앞으로 오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어떻게 또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산 것은 요래 가지고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요. 이게 되게 어색하죠. 우리가 산 것은 자동차. 이게 바로 이제 영어식 생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항상 목적어에 을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샀다. 이렇게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렇게 접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몰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일단 문법 공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대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맥에서 세부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과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정확하게 할 때는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둬야 될 거는 영어식 사고 전개 방법이죠. 영어식 사고 전개 방법. 이렇게 짧은 문장일 때는 뭐 단어가 5개, 4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쉽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은 문장을 볼 때부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 것은 자동차다. 요렇게 머릿속에서 묻고 답하고 동사 목적어 관계가 묻고 답하고 요 관계가 되면 굉장히 영어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y were taking what? taking what?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taking이 가지다, 하다, 옮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taking what? trip. 그들이 한 건 여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take a trip이 하나의 수거로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머릿속에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인지가 되면 take a trip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They are taking what? They were taking what? A trip 이런 식으로 연습을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I have a document. 내가 서류들이 있는데 tomorrow I'll send what? 그 what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내일 내가 보낼 거는 뭐다? 그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는 그것들을 보낼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해요. 시험 영어나 이렇게 입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야 된다? Tomorrow I'll send. 내일 내가 보낼 것은 them, the documents다. 이게 깔려있어야 됩니다. That's a nice sweater. 그래서 I like it. I like wha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like it.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다?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봅시다. An accident has happened. has happened. 그렇게 시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has happened. 언제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어났다 이런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happened what 이렇게 나오죠. happened what?
자, 일어났다. 이게 바로 일어난 것은 뭔가가 일어났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어나게 했다. 일어나게 했다. 뭔가가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happen은 뭐뭐 하게 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다.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동사라 그러고요. happened what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더 이상 영향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happen은 뒤에 보통 뒤에 누구한테 일어났는지 그래서 something happened to 누구 이런 식으로 쓰이죠. 뭔가를 일어나게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동사라 그러죠. Every time I try to open the program, an error message appears. 이렇게 나오죠. Every time, whenever의 개념이죠. 뭐뭐 할 때마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열려고 할 때마다 an error message appears. 자, 앞에 단수니까 s가 붙었어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저번에 배웠지만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보세요. Every time, always 발생한다는 거죠. 자, appeared what? appeared what이 될까요? appear what은 안 돼요. appear은 앞에서 배운 happen처럼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끝! 나타나게 하다가 아니죠. 이게 구분해야 돼요. 나타나게 하다는 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something appears 나타났다. 끝.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자동사로 한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동사, 타동사, 특히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그 타동사 뒤에 what, 뭐 이 말을 붙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object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번역을 하고 완벽한 해석 적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처음에 잘 배웠더라도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do what, 뭐뭐 했는데 뭐 이 개념을 항상 문장을 볼 때 적용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바로 나중에 스피킹 실력이나 듣기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Peace.